뉴올리언스 돌진 테러부터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캐대언 열풍까지 2025년은 혼란도 많고 변화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수십만 명이 모여 올 한 해를 뒤로하고 2026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의 기쁨도 잠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또다시 폭풍우가 예보되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LA와 시카고, 포틀랜드에 배치한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죄가 급증할 경우 병력을 다시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27개 주에서 이른바 슈퍼곰팡이로 불리는 칸디다 아우리스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염자만 7,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일부 해외 송금 거래에 대해 1%의 연방세금이 부과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첫 소식입니다. 2025년 미국과 전 세계는 그 어느 해보다 거센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해는 사건 사고로 시작됐고 백악관의 풍경도 다시 바뀌었습니다. 대형 재난과 전쟁, 정치적 충돌은 한인 사회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세상을 하나로 묶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주요 이슈들을 김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It's gone. It's a total loss. Donald John Trump. 숨가쁘게 흘러간 2025년, 올 한 해 미국을 뒤흔든 순간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올해 첫날은 비극으로 시작됐습니다. 1월 1일 뉴올리언스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한창이던 가운데 한 트럭이 군중을 향해 돌진하며 1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He was hell-bent on creating the carnage and the damage that he did.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LA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1월 7일 이튼 산불과 팰리세이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수십 명이 숨지고 건물 16,000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파괴적인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We drove up and I just kept saying my home, my home. 이런 혼란 속에서 미국의 정치는 또 한 번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1월 2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을 하고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And our golden age has just begun. Thank you.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이른바 관세 전쟁은 글로벌 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미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이어졌고 LA에서는 주방위군 2,000여 명이 투입되며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지아주의 현대차 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되는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해 비자 문제와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권의 갈등도 극에 달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며 연방정부 셧다운이 43일간 계속됐고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으로 기록됐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2025년은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해이기도 했습니다. 8월에는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하면서 LA 한인 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LA라는 멋진 도시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받는 것만큼 저희가 행복한 축구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또 즐거운 모습으로 경기장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연이은 활약을 선보이며 존재감을 입증했고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극찬을 받으며 MLS 첫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은 두드러졌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와 로제의 아파트, 오징어 게임 시즌3를 비롯한 한국의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그래미 어워드와 골든글로브에서 수상 후보로 이름을 올리는 등 한국 문화가 많은 사랑을 받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11월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혼란과 갈등 그리고 도약이 교차했던 2025년을 뒤로하고 전 세계의 시선은 이제 다가오는 2026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다혜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새해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도 새해 맞이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보안 강화와 교통 통제 등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타임스퀘어에서 열릴 2026년 새해 카운트다운과 볼드럽 행사에는 최소 수십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We got 4 layers on, feeling good. There's way too many people, thousands of people. Favorite moment is I met my girlfriend this year. 볼드럽 행사는 지난 1907년 시작된 미국의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로 새해 직전 원타임스 스퀘어 건물 꼭대기에 설치된 볼이 내려오며 새해 시작을 알리는 축하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빨강과 파랑, 흰색 등 성조기 색깔의 크리스털 볼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새해 볼드럽 행사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지만 타임스퀘어 출입 시 뉴욕 경찰국의 지시에 따라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새해를 앞두고 또다시 폭풍우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내일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으며 LA와 산타바바라 카운티에는 최대 3인치, 샌디에고 카운티는 1인치 안팎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또한 일부 산간 지역에는 최대 5인치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대기예강 현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일부 지역에는 이미 대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며 적은 강수량에도 산사태와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홍수 피해에 대비해 LA와 벤츄라 카운티에 비상 인력 투입을 지시하는 한편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LA와 시카고, 포틀랜드에 투입됐던 주 방위군을 철수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을 통해 LA와 시카고, 포틀랜드에 배치된 주 방위군 병력을 당분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연방정부의 개입으로 범죄율이 크게 감소했다고 강조하며 범죄가 다시 급증할 경우 더욱 강력한 병력을 재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단속과 치안 강화를 목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주 방위군을 투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시에서 잇따라 법적 소송이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3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 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 27개 주에서 치명적인 곰팡이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곰팡이균 칸디다 아우리스가 최근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텍사스주, 일리노이주, 플로리다주 등 27개 주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칸디다 아우리스는 지난 몇 년간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2025년 기준으로 7,500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만 1,50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보고돼 네바다주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시 발열과 오한,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감염자 중 30에서 60%는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고령자나 다른 질병을 가진 중증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내성이 강해 기존 항진균제로는 치료가 어렵고 감염자나 오염된 의료기기와의 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어 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시설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손을 깨끗이 씻고
의료진들에게 반드시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며 위생관리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6년부터 미국에서 해외로 보내는 일부 송금 거래에 대해 연방 세금이 부과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멕시코를 비롯한 해외 국가로 보내는 송금 거래에 대해 1%의 연방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현금이나 수표로 송금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은행 계좌 연동을 통한 송금이나 온라인 송금 앱을 이용할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국은 이번 정책이 현금 기반 해외 송금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 접근성이 낮아 현금 송금에 의존해온 이민자나 미국에 거주하며 가족의 생계를 지원해온 합법 체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지난해 미국에서 유입된 송금액이 625억 달러로 국내 총 생산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안에 따르면 다가오는 1월 1일부터 주 내의 식료품점과 약국, 편의점, 주류 판매점 등에서 그동안 유료로 제공되던 두꺼운 비닐봉지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부터 계산대에서 제공되는 얇은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금지해왔지만 대신 허용됐던 두꺼운 플라스틱 봉지가 실제로는 거의 재사용되지 않아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법 시행 이후 매장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봉투만 유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개인 장바구니를 지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야채나 과일을 담는 얇은 비닐봉지와 고기, 생선, 베이커리 포장용 비닐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식당과 일부 소매업체에서도 예외적으로 일회용 비닐 사용이 허용됩니다. LA 카운티 공공사업국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3억 6천만에서 4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토양과 수로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장바구니 사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새해인 내일부터 미국 5개 주에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스냅의 사용 규정이 강화됩니다. 인디애나와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내일부터 스냅 지원금으로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 사탕류 등 일부 품목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브룩 롤린스 연방 농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스냅의 도입 취지인 영양 보충에 맞게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5개 주뿐만 아니라 아칸소와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 13개 주도 내년 중으로 스냅 지원금 사용 규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마다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혼란만 커질 뿐 저소득층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아이오와주에서 스니커즈 초콜릿바는 스냅 지원금 사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투빅스 초콜릿바는 밀가루 함량 때문에 규정이 달라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만 미국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4,200만 명가량이 스냅 지원금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디즈니 월드에서 공연 도중 관객석으로 굴러가는 대형 소품 바위를 직원이 몸으로 막아 대규모 참사를 피했습니다. 디즈니 월드에 따르면 어제 디즈니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인디애나 존스 에픽 스턴트 스펙타큘러 공연 진행 중 180kg가량의 소품 바위가 경로를 이탈해 관객석으로 굴러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관객석에 바위가 닿기 직전 한 직원이 급히 달려가 온몸으로 바위를 멈춰 세운 뒤 충격에 넘어져 부상을 입는 아찔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부상을 입은 직원은 전직 스턴트 배우로 알려졌으며 사고 직후 즉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즈니 측은 바위가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오프닝 장면을 재현하기 위한 소품이라고 설명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화려한 새해맞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지구촌 주민들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희망찬 새해 시작을 만끽했는데요. 장기간 전쟁으로 지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전쟁의 포성이 멈추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대만 최고 높이 마천루인 101 타워에서 형형색색의 폭죽이 뿜어져 나옵니다.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을 지켜보는 관람객들은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중국에서는 붉은 말의 해를 상징하는 쇼가 진행돼 해맞이 인파를 열광케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새해를 맞이한 동남아 국가들도 축제 분위기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2026년을 맞이한 뉴질랜드에서도 올해도 어김없이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이웃나라 호주도 이날만큼은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들뜬 기분으로 맞이한 새해지만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은 곳도 상당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새해를 하루 앞둔 날까지 대규모 드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민들은 5년째로 접어든 전쟁이 하루빨리 멈추길 바라지만 종전 협상은 지지부진합니다. Я так уже считаю, что война должна закончиться. Люди хочуть миру. Ця війна вже всім так надоїла, що не дай Бог. 전쟁의 포화로 쑥대밭이 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도 현실은 고통일 뿐입니다. 새해는 그저 지난해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نحن نستقبل الى عام 2026 نتمنى انه يكون عام خير على شعبنا الفلسطيني وانه تنتهي هذه الحرب ويحدث عمليه اعمار لانه الناس بتعيش ظروف قاتله في الخيام.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한 2026년. 지구촌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새해 평화와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한 호주에 이어 프랑스 정부가 2026년 새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청소년 디지털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한층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정부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SNS 서비스 제공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SNS 과다 사용이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과 사이버 괴롭힘, 수면장애 같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프랑스는 지난 2018년부터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크롱 대통령이 청소년 디지털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추진해온 정책으로 정부는 이달 초 법안을 제출해 의회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 보상이 역대 빅테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픈AI의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주식 보상액은 150만 달러, 우리 돈 약 21억 원에 달했는데요. 2000년 이후 상장한 주요 18개 거대 기술 기업이 공개한 주식 보상액의 무려 34배에 달하고요. 과거 가장 높은 주식 보상을 제공했던 구글과 비교해도 7배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오픈AI는 연매출의 약 46%를 주식 보상에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 같은 주식 보상 규모는 2030년까지 매년 수십억 달러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려는 중국 함정을 대만 해안경비함이 옆에서 나란히 항해하며 막아냅니다. 대만 북부 푸구이굿과 인접한 바다까지 들어온 중국 초계정에 대항한 경보작전이라며 공개된 영상인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육해 공군과 로켓군이 함께 대만 해협과 대만 동서남북 해협 전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벌였습니다. 동부전군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의의 사명 2025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검증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중국군은 훈련 과정에서 실사격 장면도 공개했고요. 타이베이의 상징인 타이베이 102를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올리며 심리적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대만 당국은 중국 군함과 해경선이 어제 철수에 나섰지만 일부는 여전히 24리 해리 밖에 머물고 있다며 완전히 떠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찌그러진 열차에서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들을 실어 나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마추픽추를 오가는 열차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30일 오후 페루 남동부 쿠스코 지역의 마추픽추 철로 단선 구간에서 잉카레일과 페루레일 열차가 맞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잉카레일 열차 기관사 1명이 숨졌고 탑승자 100여 명이 다쳐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외국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주 페루 한국대사관은 현재까지 한국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한국은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집권 이후 첫 새해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전했는데요. 지난해는 내란 위기를 극복한 해였다면 올해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대도약으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먼저 국민을 향한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국민들의 노력 덕택에 소비 심리를 끌어올렸고 코스피 4천선 돌파와 7천억 달러 규모 역대 최대 수출,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등 민생과 경제, 외교 등 전 분야에서 국가가 제자리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2026년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라며 회복의 시간을 넘어 결실의 시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5가지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 주도의 성장과 일부 대기업이 아닌 모두의 성장,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 가능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또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으로서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특히 5가지 대전환을 통해 이뤄낼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눌 것이라며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위대한 과업은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쿠팡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용의자가 고객 266명의 성인용품 구매 이력 데이터를 쿠팡 측에 보내 해킹 사실을 알렸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던 쿠팡의 말과는 다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가 쿠팡에 보낸 협박 이메일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소식을 기습 발표하기 나흘 전입니다. 유출 경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용의자는 자신이 한국의 이용자 이메일 3,300만 건, 배송 주소 1억 2천만 건, 구매 이력 5억 6천만 건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는 듯 266건을 추려 샘플 데이터로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MBC가 이 파일 내용을 확인해 보니 용의자가 확보한 건 이메일과 이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이용자가 9월 1일과 26일 등에 구매한 성인용품 내역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진동 모드, 온열 모드, 성인용품 1개. 이 성인용품 구매 정보를 협박 메일에 첨부해서
쿠팡 측에 보냈습니다. This is sensitive, and what the investigation has shown to date is that he never shared it with anybody and then deleted it. 쿠팡 측은 이런 사생활 정보 유출 가능성을 해커를 통해 전달받고도 지난 청문회에서 민감 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민감 정보 유출에 물증이 공개된 셈인데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이번에도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용의자가 정보를 빼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해고한 회사에 대한 앙심 때문이라고 단정하며 유출 가능성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이 정보를 범인은 쿠팡 측에 협박 메일을 보내면서 첨부했습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The intent wasn't to extract money. The intent was to punish the company. He was upset about being terminated by the company. 사흘간 이어진 청문회에서 쿠팡은 해킹당했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용자 피해는 없었다는 주장을 끝까지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과 가족들을 상대로 한 고발은 모두 11건인데 경찰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 등 10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선우 의원이 시의원 공천 후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거금을 건넸다는 김경 후보자는 단수 공천돼 서울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금품 수수 묵인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경찰의 강제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이모 씨는 지방의회 법인카드에 손을 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이 씨가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 약 270만 원을 사적으로 썼다는 겁니다. 김 의원의 은폐 시도 정황이 담긴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뭐 CCTV 이런 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절대 저 보여주지 마셔라. 근데 이게 긁어부스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 의원과 가족들을 향한 고발장은 모두 11건. 경찰은 이 가운데 10건을 부패 전문 수사팀인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의혹, 국정원 직원인 장남 업무에 보좌진을 동원한 의혹, 지역구 병원 특혜성 진료 의혹, 쿠팡 대표와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직 보좌관 인사에 불이익을 주려 한 의혹 모두 서울청에서 받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서도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며 거의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연말이 되면 자연스레 모임과 약속이 늘어납니다. 함께 웃고 한 해를 나누는 시간. 그만큼 안전에 대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연말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분의 1은 음주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정 무렵에는 그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7%까지 높아집니다. 즐거운 자리 후에는 직접 운전은 피하세요. 알코올이 몸속에 남아있는 동안 뇌의 판단력과 반사신경이 평소보다 느려집니다. 술이 깼다고 느껴도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의 반응은 여전히 늦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직접 운전은 피하고 대리운전이나 라이드쉐어를 이용하세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과 함께합니다.
미국에서 맞는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크고 작은 사건과 변화 속에서도 시청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따뜻한 소식이 많아지길 바라며 저희도 변함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